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급화학 과제 가장 안정한 구조의 추론에 관련된 내용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고급화학 내용을 다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재미있게 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 한번 다 자세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이온의 공명 구조를 그리고 공명 기여도가 가장 큰 루이스 구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원소의 형식 전하를 정확히 표기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일단은 루이스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각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즉 원자과 전자를 조금 전부 다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은 몇 개인가요? 황은 6개죠. 그리고 질소는 5개, 산소는 6개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들어있죠. 자, 그럼 전부 다 더하면 18개의 원자과 전자들이 있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중심 원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심 원자는 결합선 수를 가장 많이 그릴 수 있는 원소,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질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중심 원소를 중심에 그리고 주변 원자를 배열한 다음에 각각의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 총 몇 개 썼나요? 4개를 쓴 거지. 자, 그럼 총 내가 쓸 수 있는 전자 14개 있으니까 이 14개 갖다가 주변 원자의 옥텟 규칙을 먼저 만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총 몇 개 쓴 거야? 2, 6, 12, 12개 썼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중심 원자의 옥텟 만족시키려고 봤더니 전자가 2개가 부족하다. 그지? 자, 그래서 주변 끌어와서 이제 옥텟을 만족시켜야겠죠. 그래서 황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구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산소에서 색깔 너무 산소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구조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2개의 공명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에서 끌어온 경우는 질소와 황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겠고요. 황에 론페어가 2개 있네요. 그런 다음에 질소의 론페어 하나에다가 산소에는 이렇게 론페어가 3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론페어는 우리 비공유 전자쌍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비구조 같은 경우는 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론페어가 이중결합을 형성하면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A 구조였다면 비구조 같은 경우는 황의 론페어가 총 3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산소와 질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 자, 이런 다음에 가장 안정한 구조, 즉 공명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구조를 찾기 위해서는 형식 전하의 분리가 가장 적은 그런 구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형식 전하 하나하나 계산을 해봅시다. 니전자, 내전자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황 같은 경우는 결합하기 전에 원자과 전자 6개 있었는데 결합 후에도 똑같이 6개 있네요. 자, 그럼 얘의 형식 전하는 0이고요. 자,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어때? 원래 5개 있었는데 현재도 5개 있으니까 얘도 0이다. 그지? 자,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6개 있었는데 지금 현재 7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의 형식 전하를 갖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산소가 가지고 있었구나. A 구조에서는.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니전자, 내전자 형식 전하를 한번 따져보면은 자, 두 번째 B 구조 같은 경우는 황이 6개에서 7개만큼 가지고 있으니 마이너스 1만큼의 형식 전하, 질소는 0, 산소 또한 0,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B구조에서의 마이너스 음전하는 질소가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는 형식 전하의 분리가 지금 A구조, B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음전하가 실린 원소는 이제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크다라고 했죠. 따라서 전기 음성도는 지금 산소가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A 구조가 A 구조에 즉 산소에 지금 음전하가 실리는 게 더 안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명 구조 그렸고요. 공명 기여도가 가장 큰 루이스 구조는 바로 A 구조겠다라고 우리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명 기여도 가장 큰 거는 이런 식으로 질소
황과 질소의 이중결합이 있는 요 구조가 가장 공명 기여도가 크고요. 마이너스 음전하는 이렇게 산소에 실려 있는 이런 상태, 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만큼을 이렇게 형식 전화를 표시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심 원소를 자 NO5네. 이거 NO2 마이너스지, 그지? 자, 이거를 그리는데 일단 중심 원소를 산소라고 가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원래 이걸 루이스 구조 그린다고 하면 사실은 중심 원소가 되는 거는 결합선수를 가장 많이 그릴 수 있는 질소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산소였다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문제인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 원자과 전자수부터 세봅시다. 질소는 5개, 산소는 6개인데 2개 있네요. 6이 12에다가 마이너스 전화 하나 있으니까 전자 하나 더해줍니다. 총 더해주면 18개의 전자가 있고요. 중심 원자 산소라고 했으니 주변에 질소와 산소를 좀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일 결합 연결해 주면은 전자 총 몇 개 쓴 거다? 4개를 썼으니 나는 14개 가지고 주변 원자부터 무엇을 만족시키겠다? 그렇지, 옥텟을 만족시키겠다. 그랬더니 12개를 썼죠. 그럼 2개 남았으니까 이 2개 갖다가 중심 원자 배치하려고 봤더니 중심 원자에 2개를 배치해도 옥텟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뭐 해야 돼? 끌어와야겠지. 자, 이렇게 질소에서 끌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산소에서 끌어올 수도 있다. 두 가지 공명 구조가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A 구조부터 그려보면 질소에 롬페어가 2개 있는 상황에서 질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A 구조와 그리고 산소 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롬페어가 이렇게 이중결합 만들면 중간에 있는 이런 산소는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질소의 롬페어가 총 3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형성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게 B 구조. 자, 그럼 둘 중에 공명 기여도가 높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형식 전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니전자 내전자로 나누어서 형식 전화 계산을 해보면 여기 있는 질소 같은 경우는 원래 5개 있었는데 현재 결합했더니 6개나 있네요. 1개만큼 전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자,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원래 6개 있었는데 지금 주변에 5개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부족하다, 그지? 몇 개만큼? 1개만큼 부족합니다.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원래 6개 있었는데 주변에 7개 있네요. 1개만큼 더 들어왔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니전자 내전자, 아이고 색깔 통일합시다. 색깔. 자, 니전자 내전자, 니전자 내전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은 질소 같은 경우는 어때? 원래 5개 있는데 주변에 7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의 형식전을 갖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산소는 6개 있었는데 주변에 5개 있으니까 플러스 1. 여기 있는 산소는 0이다, 그지? 자, 이런 경우는 어때, 얘들아? 지금 보면은 일단 그나마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기음성도에 음전하가 실린 경우는 바로 A 구조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질소, 전기음성도가 더 작은 질소에 음전하가 실렸을 뿐만 아니라, 그지? 더 전하의 분리가 더 심한 걸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까지 가니까, 그지? 근데 A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을 산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쪽이 더 안정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근데 우리 일단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형식전의 분리가 크게 일어난 거 보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안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 원자가 질소로 왔을 때가 안정한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중심 원소가 산소일 때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겠다라고 우리 예측하기 위해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론적인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어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제시해 주시면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공명 기여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는 바로 A 구조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중결합을 질소화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자, 각각의 형식 전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OCN이라는 분자가 있대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전체 원자과 전자 세보면요, 산소 6개, 탄소 4개, 질소 5개에다가 마이너스 전화 하나 있으니까 이거 전자로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몇입니까? 16인가요? 그죠? 16, 16개인데 중심원자 구해보려고 하니까 탄소 같은 경우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중심원자 탄소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해 주시면은 4개의 전자 사용한 상태로 12개가 남으니 12개 갖다가 주변 원자를 전부 만족시켜 봤더니 12개를 벌써 다 썼네요. 그죠? 그러면은 탄소는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니까 주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총 3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산소가 둘 다 비공유를 주는 경우, 요게 A 구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질소가 2개를 다 줄 수 있는 거죠. 요게 B 구조. 자, 그럼 C 구조는 그렇지, 얘가 한 번 주고 또 얘가 한 번 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3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A 구조부터, 자, 산소가 전부 다 준대요. 그러면 산소의 론페어가 하나 있는 상황에서 탄소와의 3중 결합이 형성이 되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론페어 3개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 자, 그런 다음에 B 구조 같은 경우는 산소에는 이제 론페어 3개 있는 상황에서 산소와 질소 사이에 3중 결합이 형성된 상황이 되겠죠. 자, 마지막 C 구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형식전화 전자 센 거 지울게요. 자, 여기는 C 구조 같은 경우는 어때? 지금 산소와 질소, 그리고 산소와 탄소, 그리고 질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일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고요. 가장 안정한 구조를 찾기 위해서 우리 형식 전화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산소가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 산소 같은 경우는 6개 있었는데 5개밖에 없으니 여기는 플러스 1 되겠고요. 자, 탄소 같은 경우는 원래 4개 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4개 있죠? 그럼 얘는 4개 아이고 뭐야 이거. 자, 이거죠? 4 빼기 4. 아이고 4 빼기 4. 당황했어, 당황. 자, 4 빼기 4는 0이죠? 그래서 0. 마지막 질소 같은 경우는 원래 5개 있었는데 지금 주변에 7개나 무려 있네요. 마이너스 2만큼이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하는 지금 산소 쪽에 거의 다 있네요. 질소 쪽에 거의 다 가 있는 상황이네요. 자, 두 번째 B 구조 같은 경우는 형식 전하 계산해 봅시다. 자, 이제 그냥 봐도 사실은 조금 형식전화 계산할 만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긴 거 당연히 마이너스 1만큼의 형식전화, 그지? 6 빼기 7이니까. 자, 여기 있는 탄소는 없죠, 그죠? 여기 있는 질소는 5개 빼기 5개니까 얘는 완전 형식전화 되게 산소에 지금 전기음성도 큰 원소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보다는 조금 형식전화의 분리가 덜 일어난 상황이네요, 그죠? 그러면 얘보다는 안정할 것 같아. 얘는 안정한 구조는 아닐 것 같아, 그지? 자, 마지막 이렇게 형식 전화를 찾기 위해서 니전자, 내전자를 분리를 하고, 여기 있는 산소는 0, 그리고 탄소는 0, 그리고 질소는 몇 개야? 지금 5개 빼기 6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일단 형식 전화의 분리가 적은 거는 요 2개야, 2개. 요 2개 중에서 공명기여도가 큰 친구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음전화가 산소 쪽에 실린 B 구조가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에게 지금 음전화가 실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C 구조보다는 공명 기여도가 클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명 기여도가 큰 루이스 구조를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 B 구조를 선택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실제 분자 구조는 아마 요런 구조와 가장 닮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형식전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우리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다음 이온의 공명구조를 그리고 공명구조 그리고 공명기여도 가장 큰 루이스 구조를 제시하는 건데, 같은 공명구조가 나타나는 경우는 공명혼성체 구조를 제시하라고 하고요. 모든 원소의 형식전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아유, 바라는 것도 참 많아요, 그죠? 자,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C에로 마이너스네요. 자, 그러면은 염소부터 17쪽이니까 원자가 전자수 7개에다가 산소 같은 경우는 6개고요. 그리고 전자 하나 플러스 시켜주면은 총 14개의 원자가 전자수가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중심 원자를 고를 필요도 없이 그냥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단위 결합으로 연결해 줍시다. 2개 썼네요, 전자. 그럼 12개 남죠? 남는 전자 가지고 주변 원소부터 옥텟 규칙 만족하면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산소가 전기의 음성도 크기 때문에 산소부터 맞추는 것이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썼으니까 0이 되겠고요. 자, 그럼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형식 전화를 좀 맞춰 보면은 Cl 같은 경우는 0이고요. 산소 같은 경우 하나 이렇게 해보면은 6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C로 마이너스는 자, 이런 식으로 산소 쪽에 음전하가 실려있는 상태구나.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량을 띠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사실 가능한 구조가 있는 게 얘 같은 경우는 Cl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3주기 원소이다 보니까는 옥텟을 넘어서도 되는 디오비탈, 3디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요 산소의 음전하를 없앨 수 있어. 사실은 그럼 없애보면 여기 이렇게 하나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구조가 가능하냐면 Cl에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있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형식전화를 계산했을 때 니전자 내전자를 계산했을 때 형식전화가 0이 되는 구조가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근데 이 구조가 왜 첫 번째 뭐 A 구조라고 하고 얘를 B 구조라고 한다면 A 구조보다 덜 안정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염소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의 형식전을 갖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의 형식 전하에 음전하가 실리는 편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A가 훨씬 안정한 구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가 우리 공명 기여도가 가장 큰, 가장 안정한 실제 분자 구조와 가장 유사한 구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ClO2 마이너스네요. 자, 얘는 지금 O가 하나 추가돼서 산소가, 그러니까는 원래 ClO 마이너스 그릴 때 14개의 원자가 전자에다가 산소 하나 추가된 거니까 6개 추가해 주시면은 총 20개 전자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Cl이 이제 3주기, 그러니까 옥텟 규칙 더 많이 만족할 수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 주변에 더 많이 그릴 수 있는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 원소로 채택을 했고요. 주변에 산소를 이렇게 해주시고 단위 결합 연결해 주시면은 총 전자 4개를 사용한 상황, 총 16개의 전자가 남았으니 주변 원소부터 이런 식으로 옥텟 규칙 만족식을 하면은 총 12개를 쓴 거죠. 4개가 남으니까 Cl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자를 주면 되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옥텟은 다 만족을 했어. 자, 그럼 형식전화 가장 안정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니전자 내전자를 나눠서 산소 같은 경우 마이너스 1, 염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7개여야 되는데 6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1. 자, 산소도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근데 염소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확장된 옥텟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합을 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형식전의 분리를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전자를 줘서 이중결합을 만들거나 또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주면서 이중결합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공명구조 A 구조부터 한번 그려보면 산소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중결합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는 단일결합 이렇게 해서 형식전화 계산해 보면은 0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만큼을 띄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이렇게 주고 얘가 떨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왼쪽 산소에 롬페어가 전부 가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 형성시켜주면 되겠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는 왼쪽 산소에 형식전화, 음전화가 실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요 두 가지 경우 자체가 완전 똑같은 공명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구조의 평균적인 성질을 띠는 공명 혼성체를 그릴 수 있고, 그 공명 혼성체가 실제 구조와 가장 유사한
구조이겠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산소, 염소, 산소 사이에 이런 식으로 단위 결합이 있고, 그리고 뭐 보면은 여기 중심 원자만 조금 이렇게 비공유로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해를 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몇 중 결합일까 만약 생각을 해본다면, 단위 결합 하나에다가 지금 두 개의 전자는 한 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거지. 그 한 개의 결합이 두 개의 결합에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식으로 2분의 1만큼의 영향력을 가해줘서 총 1.5중 결합이야 라고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요런 공명 혼성체 구조를 그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요런 공명 혼성체가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보다는 훨씬 공명 기호도가 큰 안정한 구조이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명 혼성체를 그려주게 되면 우리 루이스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자의 비편제와 편제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비편제화 되어서 공명 혼성체를 이루는 구조가 된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 구조의 어떤 한계점을 조금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혹시라도 비편제화라는 말을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은, 자, 비편제화는 자, 이런 거야. 이렇게 딱 있는 게 이게 딱 편제화되어 있는 거야. 요거는 지금 요 수소 사이에 지금 전자가 편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비편제화되어 있는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죠? 자, 3번입니다. 3번 ClO3 마이너스네. 그럼 얘 또한 아까 지금 요 ClO2 마이너스 할 때 20개 전자 있었잖아. 그럼 거기다 또 산소 플러스 한 거니까 26개의 전자 있겠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Cl 주변에 산소를 이렇게 배열을 해주고 단위 결합 연결을 해주면 총 6개 쓴 거니까 20개 전자 남으니 요거 갖다가 주변에 먼저 옥텟을 만족을 시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38, 18개 쓰고요. 나머지 하나는 염소 하나 주면 돼. 이렇게 염소 2개 주면 되겠죠. 그럼 전자 다 썼어. 지우고요. 다 썼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일단 형식전화 계산해보면 산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마이너스 1만큼의 형식전화를 가지고 있고, 염소는 몇 개? 7개였는데 주변에 5개밖에 없네요. 그럼 플러스 2만큼의 형식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전부 없애려면 2개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얘랑 2개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산소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산소도 형식전화 0되고, 그리고 염소도 형식전화가 0이 되는 가장 작은 형식전화의 분리가 가장 적은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근데 이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경우도 가능하지만 요 색깔 다르게 하자. 자, 이런 구조를 만약에 A 구조라고 한다면 또 어떤 구조가 가능하냐면, 그치, 얘가 주면서 얘가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B 구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나 더 어떤 색으로 할까? 빨간색. 자, 얘가 주고 또 얘가 주는 요런 구조도 가능하겠죠. 그럼 ABC 구조 그려보면, 아이고 복잡해라, 좀 지울게요. ABC 구조를 그려보면 자, 일단 이중결합이 2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거나, 또는 공명구조. 자, 얘가 하나가 하나 들어오면서 이 둘 중에 하나 나가면 되겠지? 얘를 내보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슉, 그리고 샥샥. 자, 요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를 주면서 얘를 내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중결합이 있는 상황에서 얘는 단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오른쪽이 이중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형식전화 다 계산해 보면은 아마 여기 산소만 마이너스 1만큼을
단일 결합한 산소만 마이너스 1만큼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녀석은 전부 다 똑같은 형식 공명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 실제 분자와 구조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만 비공유로 찍어주고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긴 하는데 4개의 전자가 이중결합 2개니까 지금 이 4개의 전자가 지금 3개의 결합에 비편제화 되어 있는 상황이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으로 점선으로 해서 공명 혼성체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그들의 결합은 약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단위 결합 하나에다가 지금 4개의 전자는 2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요. 이 2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전자가 총 3개의 결합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5중 결합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명 혼성체 구조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ClO4-입니다.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여기 살짝 지우고 여러분들 정지하시고 이거 쓰세요. 자, 여기 싹 지우고 위에도 지우고. 자, 마지막 ClO4-.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일단은 아까 몇 개였지? 26개였지, 그지? 자, 전자 26개에다가 산소 또 하나 들어간 거니까 32개의 원자과 전자가 되겠다, 그지? 맞죠? 그런 다음에 일단은 중심이 염소고 산소를 네 방향으로 잘 균등하게 분포시켜 준 다음에 단위 결합 형성한 거 빼주면은 2, 4, 8이니까 8 빼주면 몇입니까? 난 산소가 너무 싫어. 24 맞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4개 갖다가 주변 원자 이런 식으로 만족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 지금 점점 글씨가 삐뚤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글씨 쓰기 싫어지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6개씩 6, 4, 24 다 썼다, 그지? 다 썼으니까 우리 다 했다. 0이야. 근데 무려 다 옥텟도 만족한 상황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형식 전하를 계산해 보면은 산소는 전부 마이너스 1만큼의 형식 전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염소 같은 경우는 원래 7개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네?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 3만큼이겠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전자를 몇 번? 1번, 2번, 3번 끌어와서 이중결합을 총 3개 만들면은 일단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산소만 음전화 뛸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 자, 근데 요거 지금 공명 구조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면, 자, 선생님 이제 주변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좀 표시 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2개 이렇게 먼저 3개가 이렇게 된다면 요런 구조.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여기에 단일 결합이,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 여기에 생기는 거, 여기에 생기는 거, 여기에 생기는 거, 여기에 생기는 거 총 4개의 공명 구조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요거 만들어지던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왼쪽에 단일 결합이 생겨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단일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총 4가지 공명 구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단일 결합하고 있는 산소만 이런 식으로 음전하를 띠는 형식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적인 성질을 띠는 공명 혼성체 구조를 그려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CL이지 이거. 얘들아, 탄소 아니다. 이거 CL이야, CL.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자, CL입니다. 그럼 CL 주변에 각각의 모든 결합 길이는 다 똑같이 나타날 거라는 거. 그래서 총 6개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CL과 O 사이에 비편제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천을 띌 것이고, 만약에 결합에 이 몇 중 결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1 더하기 지금 6개의 전자가 지금 3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4개의 결합에 비편제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의 7중 결합이야 라고 우리 이론적으로는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공명 혼성체 구조까지 우리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CL
시에로 시리즈가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VS EPR까지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얘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형 구조를 하고 있겠지, 그지? 이게 맞는 거지? 선형 구조를 하고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전자 쌍이 뻗어 있는 개수, 즉 스테링 넘버를 세보면 총 4개잖아. 그러니까 거의 물 분자랑 비슷한 경우인 거지. 이렇게 구분형을 띠겠다. CL 주변에 이런 식으로, 자, CL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산소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비공을 하나 찍혀 있으니까 구분형 구조를 하고 있겠다, 그지? 전자 쌍의 배치는 3연체 구조이지만, 자, 마지막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뻗어 있는 방향이 지금 3개니까 마치 이제 NH3와 같은 삼각 뿔의 구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똑같은 결합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방향으로 정사면체의 구조를 띌 것이라는 것도 우리 VS-EPR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 VS-EPR로 확인하는 것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온의 안정한 루이스 구조 그리시고요. 그리고 VS-EPR 적용된 실제 분자의 입체 구조 표현하고요. 그리고 분자 구조의 명칭 쓰시고요. 형식 전화 표기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루이스 구조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좀 계속 했으니까. 자, 루이스 구조 하기 전에 원자과 전자 수부터 세야겠다. 인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지금 P를 보고 압력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자, 인 같은 경우는 그치 5개 15족이니까 자, 그리고 플로린 17족 7개인데 지금 2개 있죠. 그런 다음에 음전화 띄고 있으니까 전자 하나 넣어주면 총 2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 원자 당연히 인이겠고요. 주변에 플로린 이쁘게 배치를 하고 단일 결합 연결해주면 전자 4개를 썼으니 16개 남네. 주변 원자부터 옥텟 만족 시켜주면 전자 12개를 썼고요. 4개 남아서 남은 전자로 전부 다 중심 원자 옥텟 만족시켜 줄게요. 하나도 없네, 뭐지? 자, 그런 다음에 형식 전화부터 계산해보면은 이 전자, 내 전자를 따진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플로린 같은 경우 원래 7개 있었는데 지금도 7개 있네. 얘 또한 마찬가지 0, 0인데 지금 인 같은 경우 5개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6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다, 그지?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여러분들 실수하는 사람 중에 너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선생님, 자, 여기 가운데 있는 2는 확장된 옥텟을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d 오비탈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더 전자 결합을 많이 형성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음전화가 플로린 쪽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플로린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갈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어떤 구조를 제시하냐면 자, 여기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플로린 쪽에 형식 전화가 음전화가 생기겠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요런 구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화학에 눈을 뜬 것 같아요 하면서 자, 이렇게 쓰고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와, 선생님 이 구조가 가장 적절한 구조고 요 공명 구조 가능하니까 여기 이렇게 공명 혼성체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아주 큰 오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오류냐? 지금 플로린은 얘들아 2죽입니다. 이 2죽이란 얘기는 오비탈,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이렇게 총 지금 바깥쪽 전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8개밖에 채워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주변에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 7, 8, 10개나 있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전자가 더 이상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주기인 요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 못하니까 요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는 바로 요런 구조. 자, 요런 구조. 우리 주변 원자는 이제 롬페어 표시를 안 할게요. 자, 요렇게 우리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고요. 0, 마일 0 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중심 원자 주변으로 전자 쌍이 지금 하나, 둘, 셋, 4방향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구조야? AX2, E2 구조인 거지. 중심 원자에다가 주변에 2개, 즉 SN 값이 몇이야?
스테릭 넘버가 총 지금 네 방향인 거지? 그러면은 중심 원자 주변에 총 요거 네 방향으로 그려주면 삼연체 구조를 띠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치 H2O 같은 느낌으로다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인의 마이너스 전하가 음전하가 지금 실려 있는 모양이 될 거라는 거. 요거 무슨 형? 구분형이야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다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구조입니다. PF2 플러스. 자, 얘는 지금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야? 그러면은 전자가 두 개 빠진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그냥 해볼게요. 자, 2는 5개의 전자에다가 플로린 7, 2, 14, 14개인데 지금 전자 하나 빼줘야 되는 상황이지. 이 와중에 중성인데 플러스니까, 그지? 그럼 전자 하나 빼주면은 원래는 지금 19개인데 18개의 전자 되겠다. 그럼 이 와중에 18개에서 똑같이 두 개를 써야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쓰고 16개 남는 것 중에 주변부터 만족을 시킨 다음에 12개 썼으니 그러면은 4개 남는 걸로 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자꾸 되지? 아닌데? 잘못했죠. 맨 처음에 두 개를 쓴 게 아니라 단일 결합 형성하면서 4개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자, 그럼 4개를 썼으니까 14개 남고 12개 주변 원자 썼으니 2개 남는 걸로 중심만 이렇게 만족시키면은 지금 인이 아직 만족이 안 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어. 이중결합 형성할 수가 있지, 그지? 누가 주면? 이 플로린이 주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요 플로린이 좀 줘야겠다. 일단 형식전화 계산해 주면 얘는 0이고 얘는 니 전자 내 전자 니 전자 내 전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지금 현재 원래 5개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플러스 1이네. 얘는 플러스 1만큼, 그지? 그럼 여기서 0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는 얘가 주면 플로린에 플러스가 생기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확실히 플로린에 생기는 것보다 플로린은 지금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이기 때문에 굳이 플로린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게 그나마 지금 얘는 엄청 불안정한 애인데 그나마 요게 안정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런 구조가 가장 일단은 안정한 요런 구조가 가장 안정한 구조가 되겠고, 자, 그리고 요거 그려주시면 중심 원자에 지금 비공유 전하상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총 스테릭 넘버가 3이죠. 3. 그래서 중심 원자 요 2네 플러스 1만큼 요 2네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띄고 있는 이러한 구분형 구조가 되겠다라는 거. 구분형 구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 이제 지금 전자쌍의 배치 그려주면 AX2의 2원 이런 구조인 거지. 중심 원자 주변에 총 3개의 방향. 그래서 스테릭 넘버가 3이라서 이렇게 구분형을 띌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PF4-. 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해주면은 2는 5개에다가 플로린 7, 4, 28 전자 이렇게 있고 이 마이너스까지 합해져가지고 전자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총 계산을 해주면은 6 더하면은 몇이냐? 34, 34개의 전자가 되겠고 인 주변에 플로린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단일 결합이니까 전자 총 2, 4, 8 4개 썼다, 그지? 4개 빼주면은 어려워. 26. 절대 컨셉이 아니에요. 정말 못하는 거예요, 산수를. 자, 그러면은 주변 원자 이제 배치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죠, 그죠? 자, 다 여러분들은 이쁘게 그리세요. 선생님 못생기게 그렸지만. 자, 그러면 한 플로린당 6개 6, 4, 24 총 24개 썼네. 자, 그러면 전자 2개 남으니까 일단은 2는 가질 수 있겠다. 왜냐면 이 2는 3주기 이상이니까 옥텟 만족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전자 다 썼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배운 걸로 쓰면 돼.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이거 현재 A, X 4에다가 중심 원자에 비공유까지 있으니까 Sn 값은 몇입니까?
5개의 방향으로 뻗어 있는 상황이야. 따라서 지금 주변에 5개니까 우리 삼각 쌍뿔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 원자 주변에 일단은 중심 원자 이렇게 주변에 일단 축 방향으로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도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겠고, 자, 비공유 전자쌍이 요거 하나 있으니 이거를 어디에 놔야겠다, 적도 방향에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왜냐면 비공유 전자쌍 같은 론페어 같은 부피가 큰 애들은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120도의 각도를 이루는 요 각도에 있는 게 적도 방향에 있는 게 훨씬 안정하다. 그럼 나머지 플루오린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 되겠고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완벽한 루이스 구조가 되겠고, 이거 형식 전화 조금 계산을 해주면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마이너스는 이렇게 인이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 음전하는 이런 식으로 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은 무슨 구조야? 요렇게 시소형 구조, 시소형. 그래서 자, 요거는 이쁘게, 자, 요거 이렇게 그려주고, 요거는 무슨 형이냐면 시소형이야. 이렇게. 자, 만약에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구분 시소형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근데 뭐 굳이 시소형 정도만 아셔도,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너무 충분하게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PF4 플러스네.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아까 거랑 지금 전자 2개 차이가 나는 거죠. 인이 5개 있고, 자, 플루오린 7, 4, 28인데 하나 빼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지? 자, 그러면은 총 계산을 해주면은 32개의 전자로 시작을 해서, 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단위 그래프 플루오린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럼 2, 4, 8 빼주면은 24개인가요? 그런 다음에 주변 원자 이렇게 다 만족을 시켜줍니다. 요거 하는 데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6, 4, 24 다 썼네. 그럼 여기서는 중심 원자에 없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 지금 형식전화 계산해주면은 인 쪽에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이제 구조 해주면은 주변 지금 AX4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이거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P 있고 여기 F에다가 앞으로 나온 구조, 뒤로 들어간 구조 이렇게 해주시고, 이 2인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형식전화. 그래서 이게 바로 실제 분자 구조 vs EPR 고려한 실제 분자 구조가 되겠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써야 되죠?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야라고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과제까지 모두 마쳤고요. 과제 하시느라, 그리고 이 영상까지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에서도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배운 내용과 다음 주에 배우는 혼성 오비탈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조금 활동과 그리고 발표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보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니까 믿고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가도록 해봅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